네, 하프 10회 해설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쉬운 부분이었죠. 간단하게 정답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동기부여 이론에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성장인 모형 쪽 외에 다양한 모형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치의 Z 이론, 내용 이론인데 그 중에서 인간이 복잡하다라고 보는 이론들을 Z 이론, 계열 이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오치는 일본식 경영 방식을 예로 들었죠. 일본식 경영 방식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가족 같은 방식이면 맞는 것이다. 일반 민간 기업처럼 근로자를 쪼는 방식은 틀리고, 종신고용, 느린 승진, 전인격적 관심, 이런 게 이제 일본식 경영, 가족 같은 방식의 예시죠. 가족을 자르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욕구와 동기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자, 욕구와 동기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 요 말은 내용 이론이라는 소리죠. 근데 브룸의 기대 이론부터는 과정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 과정 이론, 요 부분은 내용 이론 틀렸고, 그다음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도 과정 이론이죠. 자, 둘 중에서 브룸하고 아담을 바꿔가지고 이제 틀린 선지로 만드는 패턴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혹은 유인가 이런 게 동기를 결정한다. 이건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오케이. 그래서 과정 이론 중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최고 많이 나온다. 그렇게 바꿔내니까 딱 내용 보자마자 브룸의 기대 이론인지 딱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리을, 직무 특성 이론은 내용 이론도 보고 과정 이론도 보니까 그건 이제 별로 따질 필요 없겠고, 직무 특성이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 그렇죠. 성장 욕구 수준에 부합되어야 동기가 유발되기 쉽다. 이게 직무 특성 이론의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틀린 걸 골라보시면 니은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 보시면 리더십 연구의 시작을 인간관계론이다 그러면 괜찮고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러면 틀리죠. 전형적인 연구는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적 리더십 연구, 이 순서 중요하죠. 여기 순서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행태론에 아이오와 대학 이런 거 있죠. 아이오와 대학, 르윈, 리핏, 화이트입니다.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 어떤 행태를 주장했고 그 중에 뭐가 최고다. 이 중에서는 민주형이죠. 뭐가 최고다. 이 결론을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상황론인데요. 상황론들 엄청 잘 냅니다. 그리고 리더십 이론들, 동기부여 이론들은 학자들이 엄청 나오는데 학자 이름을 바꿔내는 패턴이 있어서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대체물, 중화물, 증강물 나눈 건 허와 점이요.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이 달라져야 된다. 부하의 성숙도 수준, 허쉬와 블렌차드 생애주기 모형 혹은 제3차원 모형, 이게 딱 누구의 어떤 이론, 어떤 내용 딱 매칭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게 바로 보이죠. 4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의하면 행태는 지시, 지원, 참여, 위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성취라고 해도 되고, 참여적 리더십이냐 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일단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맞아요. 참여적 리더십은 언제 필요하냐?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에 대해서는 지시형도 쓸 수 있기는 해. 그죠? 구조화되지 않으니까 일일이 지시를 내려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을 때 참여형을 통해서 같이 참여한다.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거. 이런 것들은 고민사항이 아니죠. 명백히 틀린 것들만 골라내면 되니까요. 특히 3번 같은 거, 4번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 중에서 부하의 특성과 근무 환경의 특성, 상황론은 이걸 외워야죠. 상황 변수. 아까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가 상황 변수였고, 허성, 부근, 하부근이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 부하의 특성, 근무 환경의 특성. 이걸 상황론으로 삼습니다. 답은 3번 바로 나오고요. 방금 말했듯이 지시, 지원, 참여, 성취. 이 네 가지 유형을 이 상황 변수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 결론이 되겠죠.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자, 보는 김에 피들러, 피부과지,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지휘 권력이 상황 변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야 문제 쉽죠. 뭐 나옵니까? 거래적 리더십이 틀린 선지로 나오고요. 거래는 이거죠. 리더는 부하의 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 업무와 보상을 거래한다.
틀렸고요. 나머지 1번 리더가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줘. 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리더십이겠고 3번 리더가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 개별적 배려. 4번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리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지적 자극이겠죠? 그 외에도 카리스마적 리더십, 비전 제시 및 공유 이런 것들이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네, 5번 갈등 관리. 자, 갈등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갈등 관리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조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며 어떻게 조성하는지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대부분 되죠. 자, 일단 뭐부터 보시냐면 2번을 먼저 볼게요. 예전에는 갈등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전통적 견해에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입장, 현대적으로 오면서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합니다. 적정 수준의 갈등은 조직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자, 4번 보시면 현상 유지적 균형을 타파하는 게 적절한 갈등의 순기능이죠. 하던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의견, 새로운 의견을 발견하는 거죠. 현상 유지적 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상호전성을 늘려 갈등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결론 갈등 조성입니다. 그리고 갈등 조성하는 방법 중 업무의 상호전을 늘리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소 전략이냐 갈등 조성 전략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4번 의사전달 통로를 변경하거나 조직 내의 계층수 및 기능적 조직 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견제하게 한데 이건 당연히 조성 전략이겠죠? 오케이. 1번은 갈등 관리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6번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 문화. 자, 우리나라 조직 문화를 낼 때 서구의 문화랑 암묵적으로 비교하면서 낸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시면 4번 정책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는 합리주의가 좀 부족하다. 서구의 문화는 좀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좀 사람 관계, 정에 약해, 혈연지연, 권위주의, 수능주의 이런 문화들이 나왔었죠. 자, 1번 권위주의는 관료제의 집권적 구조를 지탱해주는 문화적 기반. 관료제는 집권적이고 그 말은 권위주의가 있으면은 그 집권적인 까라면 까는 그런 구조 어울린다는 소리죠. 자, 2번 연고주의 하면은 혈연지연 이런 거니까 좀 단점일 수 있지만 장점도 없진 않아. 직장 내에서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관계를 신경 많이 쓰는 게 연고주의잖아요. 3번 우리나라는 일반인주의 혹은 일반행정주의 혹은 일반인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한 사람이 딱 한 가지만 부품처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운영의 융통성 확보와 관리자 양성에 기여합니다. 일반인주의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니까 여기에 빵꾸 나면은 그 사람이 채워서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전문가주의는 하나밖에 못하잖아. 하나밖에. 다른 거 못하죠. 인사관리 융통성이 없겠죠. 그다음에 조직 시민행동. 요거는 아직 A급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조직 시민행동 개념 뭐죠? 조직 시민은 최소한의 업무 역할 외에도 더 열심히 한다. 조직과 나를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보시면 2번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이타성, 시민정신, 예의성, 양심성,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과 어울리고요. 3번 자 3, 4번 같은 거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조직 시민행동의 선행 요인 이런 거 가지고 내죠. 심리적 애착의 정도가 선행되어 있다.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이겠네. 잘 되어 있고 4번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이나 노력 등이 불공정하게 평가될수록 더럽고 치사해 내가 안 하고 말지 조직 시민행동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겠죠. 그래서 어떤 요인이 조직 시민행동을 유발하느냐 저해하느냐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네요. 8, 9, 10번 우리 관리 기법 딱 하나만 남겨놓고 있죠? 3개를 풀어봤는데요. MBO, TQM, OD 각각 한 문제씩 하품 모의고사 점검해 볼게요. 목표 관리제의 효용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목표 관리제의 장점하면 수평적, 협의적, 분권적으로 목표 관리, 그러니까 부하가 참여한다는 점.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을 제거할 수도 있고
3번, 구성원들의 자율적 책임을 통해 사기 및 만족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4번, 부하가 이렇게 참여한단 말이지. 상사와 부하의 공동 참여에 의한 목표 설정을 통하여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부하의 참여의식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은 주로 참여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고요. 틀린 선지는 대부분 단점에서 나오는데 2번, 목표를 계량화하여 계량적인 목표를 측정하여 보상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알 수 있겠죠? 목표관리제는 계량적인 목표 설정, 목표의 계량적인 측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 전체적, 종합적, 거시적, 비가시적 이런 목표들 추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9번, 이번엔 TQM인데 총체적 품질 관리, 목표 관리제랑 비교돼서 출제가 되죠.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 일단 니은 MBO 공김에 이거 먼저 보시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추구에 적합한 거. MBO는 무조건 아니죠. MBO 방금 했잖아요. MBO는 좀 측정 가능한 거, 좀 이제 작고 부분적인 거, 미시적인 거, MBO 일단 아니고요. TQM이 그에 비해 좀 더 큰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TQM은 이름부터 총체적 품질 관리잖아요. 조직 전체적 관리에 이용되는 것은 TQM이에요. 여기도 틀렸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고객지향적인 거. 자, 고객 관점 들어오는 거 TQM, MBO는 내부 생산성 향상이죠. 고객 관점, 외부 관점 없어요. 리을, 결과 중심 MBO, 그렇죠. 목표 달성도를 측정한다라고 그랬고, TQM은 과정과 투입과 과정 내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도 하죠. TQM, 과정과 투입 괜찮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글리을 4번. 마지막 조직 발전. 이건 좀 특이하죠? 구조, 기능 이런 거 바꾸는 거 아니고 성과 관리도 아니고 구성원의 행태적, 심리적 요인을 바꿉니다. 자, 일단 구성원들이 참여하니까 구성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참여하니까 Y론식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2번이랑 4번 헷갈리면 안 되죠. 이 행태 변화가 힘들어. 그래서 행태 변화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요. 그들의 리드에 따라 바람직한 행태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향식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참여가 있다는 점에서 Y론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식이 하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었죠.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3번. 기존 권력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게 좀 어려웠었죠. 기존 권력구조 강화의 악용. 이게 구성원들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바꿔서 조직 생산성 높이고, 뭐 결국 누가 좋아져? 뭐 조직 소유자, 뭐 주주 이런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죠. 기존 권력구조를 위해 구성원들을 바꾼다는 그런 비판도 가능하죠. 됐죠?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은 여기 제가 설명하는 이 앞쪽 남았는데요. 자, 여태까지 결론이 뭐예요? 구성원들 행동을 바꾼다고. 조직구조 바꾸는 거 아니라고요. 자, 구성원의 행태를 변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지 조직구조를 개편하여 구성원 행태 아닙니다. 뭐 구조, 기능, 형태 이런 거 바꾸는 거 아닙니다. 구성원의 행태적, 심리적인 요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조직이론 포인트 딱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직이론 마지막 포인트 BSC 마무리 잘하고 인사이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